안녕하세요. 오늘은 USB 마이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장비 설명하는 영상과 또 지난번 영상에서 가능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구입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 어차피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해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사이 하고, 그래도 괜찮은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게다가 콘텐츠에 따라서 게스트가 한 명이나 두 명 더 있으면 마이크가 한두 개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7,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콘텐츠가 또 매일 게스트를 모시는 게 아니라면 또 비싼 마이크 사놓고 창고에 박아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USB 마이크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USB 마이크는 어떤 거냐면 마이크에 USB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마이크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연결하는 XLR 케이블이 없어도 바로 마이크에서 USB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죠. USB 마이크 중에 그래도 유명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먼저 로데의 NT-USB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NT-USB 미니도 출시했던 것 같은데, NT-USB도 USB 마이크에서는 유명한 마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발매한 슈어 MV7입니다. 슈어는 정통적으로 마이크를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특히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슈어가 가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슈어의 MV7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USB로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고 평가도 좋은 마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블루라고 하는 회사의 예티 X 마이크입니다. 보통은 USB 마이크에서 알려진 회사의 괜찮은 성능이라고 평가받는 마이크가 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먼저 로데의 NT-USB를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저는 성능 테스트나 이걸 해보지 않았지만 아쉬운 거는 이제 로데 NT-USB가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물론 마이크가 옛날에 나왔다고 해서 성능이 좋지 않거나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USB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장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마이크다 보니까 내장된 전자기기가 오래된 버전일 가능성이 큰 거죠. 실제로 스펙을 찾아보면 NT-US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샘플링 할 때 38kHz인가 그 정도까지 녹음이 되는 걸로 스펙이 되어 있습니다. 38kHz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평균 이하의 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장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슈어의 MV7은 여러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USB를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XLR 커넥터, 흔히 캐논 잭이라고 부르는 커넥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US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혹은 믹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USB 마이크의 단점이긴 한데, MV7도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가격이 좀 세지만 USB로 녹음할 때에는 48kHz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블루 예티 X 마이크도 48kHz까지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MV7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나온지 몰랐어요. 조사를 좀 제대로 안 해본 거죠. 아마 제 성격에 그게 나온 걸 알았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그 마이크를 구입을 했을 텐데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서 구입을 못했고, 지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 예티 X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USB 마이크의 장점은 어디서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혹은 마이크에 대한 특정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USB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든 맥이든 상관없이 거의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T-USB나 MV7 다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 예티 X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이 USB 마이크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죠. 그리고 또 블루 예티 X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캡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통은 컨덴서 마이크에 캡슐이 하나가 달려있죠. 근데 이 블루 예티 X 마이크에는 4개가 달려있고 그 4개가 사방으로 달려있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게스트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지향성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향성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앞에 있는 캡슐 하나만 켜져서 그 캡슐에서 수음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레오 모드를 켜게 되면 앞에 캡슐과 좌우에 있는 캡슐이 켜져서 좀 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양지향성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요, 앞에와 뒤에 있는 캡슐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나와 게스트가 앞뒤에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품질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지향성 모드라고 해서 마이크에 있는 캡슐 4개가 모두 켜지면 360도의 소리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4명 정도는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서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스트가 있을 때 마이크를 2개, 3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블루 예티 X 마이크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여겨졌습니다. 쭉 사용해 보면서 이 마이크의 기본적인 성능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이 마이크의 기본적인 성능은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도 괜찮게 녹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이런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SB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든지 어떤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마이크가 여러 대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유튜버들이 리뷰할 때는 단점을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협찬을 받거든요. 협찬을 받으면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단점을 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는 제 돈을 주고 샀으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마이크는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관과 이동이 굉장히 불편해요.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마이크를 고정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게와 크기가 있어서 쉽게 흔들리거나 주변 어떤 것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었고 마이크가 크기 때문에 파우치 같은 곳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원래 들어있던 박스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마이크가 크고 무거워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USB 마이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샘플링이 생각보다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가 보통 48kHz입니다. 일반적으로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치면 192kHz까지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1초에 몇 개의 소리를 넣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는 보통 30프레임이잖아요. 1초에 30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에서 좋은 화질을 볼 때에는 1초에 60장짜리 60프레임 영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리에서는 이 샘플링이 kHz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48kHz는 1초를 48,000개로 나누어서 소리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192kHz는 192,000개로 나눠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반 XLR 케이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녹음하는 것보다 USB 마이크가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그것을 보고 야, 그거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들으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잘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비교하려고 같이 들어보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귀에 그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소리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48kHz나 192kHz로 나누었을 때에 192kHz의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소리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마도 가격 대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마이크다 보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좀 고가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정도 스펙밖에 안 되겠지만 그것은 좀 아쉬웠고 MV7 같은 경우에는 XLR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장비가 있으면 더 좋은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예티 X 마이크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의 소음을 너무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르이드 ACT240 프로를 사용할 때보다 더 잘 빨아들여요. 수음이 잘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크는 특정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 소음을 너무 잘 끌어오게 되면 그만큼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ACT240 프로 마이크하고 지금 블루 예티 X 마이크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블루 예티 X 마이크가 주변 소음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해서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그 녹음 자체가 좀 별로였죠. 왜냐하면 주변 소음을 너무 잘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 화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지금 데스크탑이 켜져 있는데 한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나는 팬 소음들을 다 끌어당겨서 소음을 녹음을 하고 있어요. 블루 예티 X 마이크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마이크를 알아보실 때에 특히 이 마이크에 대해서 선택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히즈 노이즈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 값을 낮추면 히즈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좀 가까이서 세게 이야기하면 충분한 레벨로 녹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녹음을 하면 음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지금 한 40%에 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들리시죠? 주변의 소음들도 다 빨아들이고 기본적인 히즈 노이즈도 높아서 이 밑변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좀 지우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나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 올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게 아니라 개인 방송 정도나 혹은 간단하게 팟캐스트 정도 하실 거라면 이 정도 마이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소리들을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MV7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슈어는 원래 다이나믹 마이크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장비를 다 구매하기 힘드시다면 USB 마이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USB 마이크 중에는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도 있고 MV7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장비에서 최대한 좋은 소리를 잘 녹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